거짓말쟁이가 승진하고 뻔뻔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르시시스트가 유명해집니다. 반대로 성실한 사람은 야근에 시달리고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고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악의 인간들이 성공하는 이유, 여기엔 냉혹한 법칙이 숨어 있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계속 밑바닥에 머무는 이유, 그리고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오히려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 오늘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정직하면 인정받는다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학창시절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는 세상이 작기 때문이거든요. 학교, 학원, 동네 친구들, 이 작은 세계에서는 착한 행동이 실제로 보상받습니다. 숙제 도와주면 나중에 도움받고, 친절하면 친구들이 좋아하고, 규칙 지키면 선생님이 칭찬해주죠. 평판이 곧 내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착하게 사는 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한동안은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회에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대학, 직장, 사회, 세상이 커지면서 규칙이 바뀌거든요. 회사에 들어가면 충격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성과 낸 사람보다 윗사람 비위 잘 맞추는 사람이 인정받죠. 착하게 굴면 호구 취급받고, 정직하면 손해만 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세계에서 작동하던 도덕 시스템이 큰 세계에서는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도덕 감각은 작은 집단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가족, 부족, 마을 단위 말이죠. 이런 작은 집단에서는 피해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개인적입니다. 누군가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나고, 배신하면 바로 옹진받고, 나쁜 짓 하면 바로 소문나죠. 그래서 도덕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정부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얽힌 조직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뭘 잘못했는지 추적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피해가 분산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눈앞에서 누군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걸 보면 분노합니다. 당장 뭐라도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뉴스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체 직원 수백 명 자른 걸 보면요, 안타깝긴 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우리 뇌는 한 번에 몇 가지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통 눈앞에 보이는 것, 직접 아는 사람에게만 반응하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부정부패, 정치인의 거짓말, 재벌의 갑질, 이런 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우리 뇌가 포기해버립니다. 생각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이나 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도덕적 명료함이 희석됩니다. 감정적 피드백이 사라지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윤리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남은 관심은 무엇으로 향할까요? 가장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시끄러운 것으로 향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조용히 묻히고 시끄러운 이슈만 주목받죠. SNS에서 난리 나는 것, 뉴스에서 떠드는 것, 여론몰이 되는 것, 이것만 관심 받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조작하는데 천재적인 사람들,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스트, 이들은 이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거든요. 15세기 이탈리아에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권력자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왕, 교황, 용병대장, 귀족들, 온갖 권력자를 만났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권력은 살아남은 사람, 교활한 사람, 본능적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낫다고. 물론 아무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죠. 권력의 사다리로 오를수록 도덕성은 떨어집니다. 작은 세계에서 해가 되는 성격이 큰 세계에서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격을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어두운 성격 특성이죠. 첫째, 마키아벨리즘, 전략적 조작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통제하는 능력이죠.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거짓말, 속임수, 배신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득을 챙기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서 지배합니다. 둘째, 나르시시즘, 과도한 자기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죠. 모든 게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이코패시, 감정적 분리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고 두려움도 잘 못 느낍니다. 사랑도 잘 못 느끼죠. 그래서 냉정하고
대담하고 압박 속에서도 침착합니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건 강점처럼 보입니다. 명확하고 집중력 있고 강해 보이거든요. 한국 재벌 총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직원 앞에서 호통치고 작은 실수에도 폭발하고 다른 사람 아이디어 깎아내리고, 전 직원의 증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짓밟고 싶어 했다고, 그리고 그게 상대 잘못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이죠. 이런 특성들은 각각 심리적 전략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경쟁적인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방법이죠. 건강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권력자 자리에 많습니다. CEO, 정치인, 유명인.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거래 조건이거든요. 고위험, 고수익 성격입니다.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성공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망합니다. 협력, 신뢰, 장기적 관계가 필요한 곳에서는 실패하죠. 다시 말해, 정글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이 마을에서는 추방당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식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CEO나 자기중심적 연예인을 우리가 자주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이 시끄럽고 대중적이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뭘까요? 똑같이 오만하고 똑같이 사회 규범 무시하다가 조용히 망한 수천 명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유명해지지 못합니다. 잘리고 끝나죠. 대부분의 마키아벨리스트는 게임을 이기지 못합니다. 들켜서 퇴출당합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제국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과 주변 사람 인생 망치고 끝납니다. 우리 편향이 문제입니다. 실패는 트렌드가 안 되고 성공만 트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가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몇몇 승자만 과대평가하면서 이런 특성이 실제보다 더 자주 통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다크트라이어드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진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조작, 자아, 냉혹함으로 올라갔지만 정말 이긴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 닫으면 이들은 비참하고 외롭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0년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갑질, 재벌 자녀의 폭행, 유명인의 범죄.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 무너졌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을 도구로 봤다는 겁니다. 위협으로 봤거나 먼지처럼 봤죠. 그러면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맹점만 커집니다. 정체성이 성취에만 묶이면 도덕적 나침반이 사라집니다. 대신 숫자와 결과만 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식됩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무조건 성공만 쫓는 길에서 희생되는 건 신뢰, 관계, 평판만이 아닙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붕괴가 시작되죠. 다크 트라이어드 성격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도덕성 없이 성공을 쫓는 건 남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친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죄책감 없는 인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죄책감은 원래 사회적 빚을 갚으라는 신호였지만 진화했다고요. 지금은 내부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멸 직전이라고 경고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크 트라이어드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훈련했거든요. 피드백 무포가 없습니다. 실수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미래의 행동을 고칠 일이 없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차단해버리죠. 잠깐은 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대담함, 거침없이 나아가는 능력. 하지만 결국 들키면요? 죄책감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혼자 오지 않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후회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도덕성 없이 성공할 수는 있지만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역사와 신화는 이런 경고로 가득합니다. 오이디피스, 시민 케인, 독재자들. 권력 게임에서 이기면 인간 관계 게임에서 잃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도덕성은 지역화된 전략입니다. 자꾸 개인적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진화했죠. 그래서 시스템이 너무 크거나 비인간적이면 도덕 본능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적응하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미덕을 사용할지 똑똑해지라는 거죠. 진짜 도전은 최악의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권력과 가시성에 대해 옳게 본 것을 배우되 도덕성과 영혼을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공감을 줄이세요. 차갑게 들리지만 들어보세요. 공감도 도덕처럼 지역 도구입니다. 좁고 즉각적이도록 설계됐죠.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진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족 생활에서는 맞았습니다. 집단이 느끼는 걸 느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공감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야를 좁힙니다. 대신 필요한 건 연민입니다. 공감과 달리 연민은 더 넓습니다. 여러 관점을 동시에 담을 수 있죠.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적 판단으로 이동합니다.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바로 그곳이죠. 동료가 힘들어한다고 칩시다. 공감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돕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연민은 멈추게 합니다. 가치관이 개입할 시간을 주죠. 진짜 도움이 뭘까? 이게 내 문제일까? 혹시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유사에 빠진 사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공감은 즉시 뛰어듭니다. 연민은 로프를 찾으러 갑니다. 이런 경쟁 세계에서 전략적 연민이 필요합니다. 반응적 공감이 아니라요. 소진되지 않으면서 돌볼 수 있고 효과를 잃지 않으면서 도덕적일 수 있죠. 둘째, 모두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경쟁 환경에서 가장 자멸적인 특성이 뭘까요? 끊임없는 외부 인정 욕구입니다. 교활한 건 변장한다는 겁니다. 친절, 협력, 겸손처럼 보이죠. 하지만 밑바닥은 그냥 의존입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 드립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도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또 다른 버전이죠. 역설적이게도 미움받을 이유를 찾아야 비로소 자기를 위해 사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옳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죠. 셋째, 불확실해도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세상은 누가 옳은지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는지 보상하죠.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가정합니다. 집단 상황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발언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뭘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회의, 토론, 일상 대화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유능하다고 인식됩니다. 최고의 아이디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위험 감수하며 내놨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말하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목소리 내세요. 틀릴까봐 조용히 있으면 무시당합니다. 말하면 기억되고 존중받죠. 확신 없어도 말하세요. 아이작 뉴턴 알죠? 물리학 재정의한 사람. 그 사람이 30년을 연금술에 집착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이비 과학이었죠. 100만 단어 넘게 썼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쓸모 없었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인생 대부분을 헛된 일에 썼지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몇 개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 위대해서 나머지는 다 잊혔거든요. 교훈이 뭘까요?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1000개의 나쁜 아이디어 피해를 되돌립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게 위대한 아이디어인지 모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최악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그들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옳게 본 것만 배우고 당신의 영혼은 지키세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